과거 풍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사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서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이것을 보고,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심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역사 다큐멘터리에서의 역사 재해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모든 걸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법 판단대로 사회적 쟁점이라고 했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치적 내용들과 관련해서 공정성 심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것도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을 놓고 그러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자율심의기구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심의 규정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좌우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사실상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기구가 아니냐. 그렇다면 국가 권력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에 관해서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이유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 건가? 권력이 심의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한 가지 얘기고요. 따라서 언론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자율적 심의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른 나라 예처럼 선정성에 관해서는 사실 탈출 심의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공정성에 관해서는 워낙에 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견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거 자체를 특정한 견해나 특정 기준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쪽에 외국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하면 내가 얘기를 적어놨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율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프컴이 선정성 심의를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 내용에 관해서 스트러스에서 자율기대에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청자 참여 채널에 관한 건데요. 판결에서도 RTV가 시청자 참여 채널이라고 해서 이 공정성의 기준을 낮출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시청자 참여 채널이나 즉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방송을 만들지 않고 시민들이 가져온 방송을 틀어주는 그런 의무를 가진 그 방송사업자나 자기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 방송을 하는 그 방송사업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판시를 하는데, 이 판시는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청자 참여 채널은 그 방송법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청자들이 그 직접 제작한 방송을 직접 제작한 내용의 방송을 요구할 경우 그 케이블 사업자는 그 방송을 틀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방송 사업자는 그 방송 콘텐츠가 오면은 그것을 편집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RTV는 백년 전쟁을 이 민정문제연구소에서 백년 전쟁을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의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그 규정에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시청자 참여 채널인 이상 이 백년 전쟁을 만들어서 틀어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뭘 빼달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편집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령 위반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법령 위반이 없는 이상 그런 편집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RTV에게 똑같은 그런 어떤 공정성에 잣대를 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것은 시청자 참여 채널의 개념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지상파 방송은 그 전파 해소성 때문에 방송 사업자가 일정하게 그 사상의 독점을 이제 하게 되니까 공정성심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고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런 공정성 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시청자 참여 채널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원칙은 선착순, 시청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선착순으로 비차별 원칙에 따라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시청자 참여 채널에서 간혹 가다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KK단도 자기네들 뭐 이걸 틀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틀어주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 의회에서 이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방송사업 측에 부여하는데 그 법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 참여 채널의 그 취지는 결국에는 그 방송사업자들의 독점력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방송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다시 방송사업자의 편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시청자 참여 채널이 그 행사하려고 했던 시청자 참여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장받는 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쓴 독립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1904년도 쓰고 한일 합방되던 1910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한일 합방되는 그 해에 출간된 책에 어떻게 요 구절 보시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깊이 감사히 여길 바로다 이런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정신 그러면 그뿐만 아닙니다. 뒤에도 보면은 러시아가 일본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해서 눈물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구절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러시아로 독립입니다. 일본의 힘을 빌어가지고 조선이 개화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완용이 했던 생각 동일합니다. 이완용 아시죠? 독립투기 2대 회장이라고요. 독립투기 사람들이 거의 다 나중에는 러시아 인권 침탈에 낙원 타천 시기에 그거를 굉장히 반대하다가 친일파라고 다 돌아갑니다. 거의 다 돌아가요. 이승만이 한국에 그대로 있으면 이승만은 거의 의사 5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다 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다 쓸 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에 제가 듣다 보니까 RTV의 방송 요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과 방송의 문제점 1, 2, 3, 4, 5가 나오죠. 판결문이요. 1, 2, 3, 4, 5가 모두 팩트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반대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 들면 자 이게 이승만 정부는 여러분들의 상식과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도 이 정도까지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자, 요 신문 한 구절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코리아는 헤지테이터 투비 서방은 한국은 삼켜지기를 두려워한다. 그 밑에 보면 모우 오브 제페니스. 자, 한국은 삼켜지기를 두려워하는데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아가리를 원하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세요? 이승만 말입니다.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고 오이스트베이에서 기자들 만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이 판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고종의 부사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을 돕는 도와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기사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We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emperor. 우리는 황제의 대표가 아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틀리죠? 근데 이제 더 쇼킹한 부분은 이거 이미 한겨레 신문에 한 5년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진회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일진회, The Daily Progress
시스타이트입니다. 문제는 이승만이 우리가 동아시아에도 고종을 인사를 갔다고 생각하지만 일진회의 대표로 말해요. 요즘에 그 많아요. 일진회 그때 여기서 메모랜덤 가져갔다 하는데 그 누가 들어오면 하와이 실천 교민 대표로 윤무준이 가져갔어요. 윤 목사가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부터 이런 팩트들이 조선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거 완전히 사실이 무가지 않고 이승만이 황제의 대표로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신문 인터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에 다 나온 거거든요. 뉴욕타임즈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신문 5개 신문, 6개 신문들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 팩트 확인 안 합니다. 그러면서 RTV가 꼭 틀렸다고 우기게 돼요. RTV가 100점 맞고 자 판사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대통령 박사기 원문이 여러 책에 언급되는데 우선 단순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박사기 원문은 페이지수가 1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석사기 논문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미국의 평균적으로 역사 논문, 박사 논문은 기본 평균을 잡으면 300페이지 쫙 됩니다. 자, 당시는 1910년 부분이라 좀 세상이 무너서 좀 적은 수준으로 해도 그렇게 우수한 논문이라고 되게 힘든. 자, 그 다음에 오션스타블리티는 이 내용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엉망하고. 자, 이 RTV가 100년 전쟁 TV 번역을 정확했습니다. 판사가 번역을 해놓은 건 틀렸습니다. 그럼 왜 판사가 이렇게 잘못틀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보다가 이 번역 내 것에서 본 적이 있는 번역인데 이거 누가 한 번역인데 찾아보니까 호시아라 안 틀리고 그대로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 번역자가 영어 실력이 좀 딸려서 번역이 엉터리 됐을 부분까지 그려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저작 김효선이 기자 김효선 이거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바로 100년 전쟁 왜곡 치면 네이버 치면 바로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번역, 잘못된 번역을 판사가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것도 단신제도 아니고 판사가 3인 합의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자, 이 부분 스타블리티 내용에서 이승만이가 기고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기고문인데 이승만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반일 감정이 가르치지 않는다. 자, 여기에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자, 판사가 아니고 여기에 번역된 것 중에 내용이 안티 제페니스 센티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반일 감정이에요. 이 판사와 이 김효선이라는 여자는 안티 제페니스를 반 일본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축소해서는 이건 잘못된 엉터리 번역이거든요. 자, 그거 이승만이가 굉장히 심각한 기고문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학생들에게 절대 반일 감정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 조선이라는 저 하와이 중앙학원 그 학원을 국민으로부터 돈을 4,000달러를 강제로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 학교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반일 감정을 가르치지 않겠다. 땅 수수 노동자들이 한 달에 15달러에서 몇 년 지나고 25달러 받습니다. 미국의 미주 교민들이 부자가 못 된 이유가 독립 성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7달러씩 냅니다. 그래 낸 돈을 반일 감정 안 가르치는데 서류적으로 이승만이 신문에 기고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럼 이승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분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죠.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영어 번역을 해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영어 번역이 이 원본을 찾기 힘들면 이 사람이 참고했던 자 뉴델리 기사를 보시면 뉴델리 여기 친절하게도 영어 원본을 적어놨습니다.